정미화는 그날 밤에도 마지막으로 가위를 닦았다. 하지만 그날은 익숙한 고요함 속에 무언가가 살짝 어긋나 있었다. 정미화는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서울 성북구 한적한 시장 골목. 싸늘한 겨울비가 어두운 길바닥에 조용히 번지고 있었다. 비 내리는 밤은 언제나 이렇게 고요했다. 익숙하고 쓸쓸하고 조금은 외로웠다. 스스로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때론 그 고요함이 너무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다. 손목이 욱신거렸다. 오래된 은진 미용실을 정리하는 손길이 자꾸 느려졌다. 작은 가위를 천으로 닦는 손등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끝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눈길이 가는 라디오에선 옛 트로트가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노랫말 하나하나가 먼 옛 기억을 건드리는 듯했다. 시계 바늘이 천천히 9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이미 불을 끄고 셔터를 내렸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어딘가 붕 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공간에 앉아 가위와 빗을 정리하면서 문득 혼자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아프게 다가왔다. 바로 그때였다.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잠시 멈칫했다. 회색 코트에 젖은 어깨, 빗물에 흠뻑 젖은 남자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 흐릿하게 보였다. 미화는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다. 이 시간에, 이 비에 낯선 손님이라니. 잠시 망설이던 그는 문을 천천히 열었다. 겨울비의 차가운 기운이 함께 밀려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아직 손님 받으시나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목소리에서 묘한 공손함과 슬픔이 묻어났다. 미화는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내려놓으며 가볍게 미소 지었다. 네, 들어오세요. 비도 오는데 그냥 보내긴 그렇죠. 그의 눈가에는 오랜 피로와 쓸쓸함이 내려앉아 있었다. 나이는 자신보다 조금 많아 보였다. 예수는 넘었을까? 머리칼 사이로 흰빛이 보였고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코트를 벗으며 말했다. 내일 제삿날이라 머리를 조금 다듬어야 할 것 같아서요. 한도윤입니다. 정미화예요. 앉으세요. 수건 좀 드릴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남성 향수가 올라왔다. 그 향이 어쩐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미화는 그의 머리를 감겨주기 위해 세면대로 안내했다. 물온도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묻자. 도윤은 조용히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주 좋아요. 손에 샴푸 거품을 낸 뒤 그의 머리칼에 부드럽게 바르기 시작했다. 30년 넘게 해온 익숙한 손길이었지만 오늘만은 달랐다. 손끝이 떨렸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다. 손이 자연스럽게 그의 목덜미까지 닿았다. 그의 피부가 의외로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도윤은 아주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이 미화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미화는 알 수 없는 감정에 눈길을 내리깔았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을 무심코 꺼냈다. 혼자 지내신 지 오래되셨어요. 도윤은 잠시 눈을 떴다가 미화와 시선을 맞췄다. 눈빛이 깊었다. 슬프고 따뜻한. 7해 됐어요. 아내가 암으로 떠났거든요. 그 이후로 이렇게 누군가 손길을 느껴본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말끝에 담긴 그리움이 고요한 방 안에 퍼졌다. 미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왠지 모르게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도 비슷했으니까. 저도 혼자 된 지 오래예요. 10년 됐어요. 뜻밖의 자신도 고백하듯 말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라디오에서는 옛 노래가 은은히 흘러나왔다. 미화는 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헹궜다. 거품이 사라지며 맑은 물방울이 흘렀다. 어깨에 수건을 두르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어쩐지 미용실 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다. 정말 손길이 좋으시네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그의 말에 미화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서툴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었다. 평소라면 가볍게 넘겼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머리를 말리면서도 자르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짧고 잦은 대화를 나눴다. 좋아하는 음식, 젊은 날의 추억, 아픈 기억들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꺼내며 조금씩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다. 머리를 모두 손질하고 거울을 보여주자 도유는 미소를 지었다. 덕분에 단정해졌네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천둥이 요란하게 울렸다. 언제부턴가 가랑비는 폭우로 변해 있었다. 도유는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첫 차까지는 시간이 꽤 남았네요. 택시도 쉽지 않겠어요. 미화는 망설였다. 혼자 두기 싫었다. 마음 한편이 쓰라렸다. 이런 날씨에 밖에서 기다리시면 안 되죠. 여기 잠시 쉬다 가세요. 도유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히터 앞에 함께 앉아 무릎 덮개를 펼쳤다. 천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서로의 숨소리만 고요히 오갔다. 가끔 시선이 마주치면 얼버무리듯 미소를 지었고 짧은 말들이 오갔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미화는 자신의 심장이 오래 잊고 지냈던 두근거림을 천천히 되찾아가는 걸 느꼈다. 손등을 스치는 그의 손끝, 조용한 야간 방송, 창문 밖 비 내리는 소리, 모든 것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어쩐지 이 밤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다. 설 연휴가 가까워 오던 날, 정미화는 손끝이 시릴 정도로 매서운 겨울 바람 속에서 조용히 어깨를 움츠렸다. 시장 공터에 임시로 설치된 천막 아래 어르신들의 머리를 손질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자꾸만 한 가지로 돌아갔다. 그날 밤 잊고 싶지 않은 따뜻한 손길과 조용한 숨소리.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미화 씨, 스프레이 좀 줄래요? 동료 봉사자의 부름에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돌린 순간이었다. 등 뒤로 무심히 드리워진 그림자 하나. 직감적으로 돌아본 그 자리에는 믿기지 않는 얼굴이 서 있었다. 회색 점퍼에 봉사자 조끼를 걸친 한도윤. 손에는 접이식 의자 몇 개를 들고 있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바로 어젯밤으로 돌아간 듯 미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도윤 씨. 도윤도 그녀를 보고 잠시 얼어붙은 표정이었다. 그러다 서툰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여기서 뵙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가볍게 목례를 주고받으며 둘 사이에는 짧지만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미화의 가슴은 이유 모를 두근거림으로 가득 차올랐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손에 들고 있던 스프레이를 챙기려 했고 도유는 의자에서 떨어진 부품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였다. 순간 두 사람의 손이 가볍게 겹쳤다. 둘 다 숨을 멈췄다. 짧은 정적 속에서 두 손에 온기가 전해졌다. 너무 짧아서 붙잡지 못했고 너무 길어서 잊을 수 없었다. 주변 어르신들 중 한 분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 저 두 사람 좀 봐. 참 잘 어울리네. 미화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도윤 역시 당황한 듯 손을 급히 치웠다. 그러다 표정이 굳어지며 허리를 움켜잡았다. 괜찮으세요? 미화는 본능적으로 걱정하며 다가갔다. 의자를 들다가 허리가 좀... 미화는 가방을 뒤져 파스 한 장을 꺼냈다. 조심스럽게 도윤의 등 뒤로 다가가 셔츠 위로 파스를 붙였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정화,
숨결이 아찔했다. 파스 한 장 붙이는 일인데도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셨네요. 도윤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정말. 다시 마주친 시선. 그 순간 일주일 전 그 빗속 밤이 두 사람 사이에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리고 그 감정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님을 서로가 깨닫고 있었다. 봉사활동은 어느새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봉사자들도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미화는 헤어 도구를 가방에 넣으며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옆에 다가온 도윤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미화 씨, 혹시 배 안 고프세요? 문득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미화는 쑥스러워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조금 그렇긴 해요. 도윤은 멀지 않은 시장 포장마차를 손으로 가리켰다. 저기 어묵이라도 같이 드실래요? 흔쾌히 고개를 끄덕인 미화는 그와 나란히 발걸음을 옮겼다. 추운 겨울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포장마차는 오래된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정겨웠다. 좁은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자 사장님이 내어준 뜨거운 어묵 국물이 손끝까지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막걸리 조금 괜찮으세요? 도윤이 물었다. 미화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금만요. 따뜻한 어묵 국물과 달큰한 막걸리. 별것 아닌 조합이었지만 마음이 몽글몽글해졌다. 둘은 조용히 국물을 떠먹으며 짧은 대화를 나눴다. 좋아하는 음식, 예전 봉사활동 이야기, 그리고 그 밤의 기억. 막걸리 잔을 조심스럽게 잡은 도윤이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미화는 그가 뭔가를 망설이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 그러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날 밤 이후로 계속 생각이 났어요. 저만 그런 건가 싶기도 했고 그 말에 미화의 가슴이 울렁거렸다. 떨리는 손으로 막걸리 잔을 내려놓으며 그녀도 입을 열었다. 저도요. 계속 생각했어요. 잠시 눈을 마주치던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돌렸다. 그러다 도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미화의 손등을 감쌌다. 사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내를 떠나보낸 뒤로 가끔 죄책감이 들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묵직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배어 있었다. 미화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 밤이 제 겨울을 조금 녹여줬어요. 도윤은 고개를 들며 미화의 눈을 바라보았다. 서로가 함께 고독을 견뎌왔음을, 그 시간들이 더는 혼자가 아님을 느끼고 있었다. 포장마차 라디오에서는 문주란의 옛 노래가 잔잔히 흘렀고 시장의 밤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두 사람은 작은 국그릇을 사이에 두고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말없이 전해지는 온기와 숨결 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시계는 어느새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미화는 도윤의 볼이 희미하게 붉어진 것을 알아차렸다. 막차 시간도 지나버린 늦은 시각. 둘은 함께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속은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어깨가 스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어느새 미화의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다다랐다. 여기가 제가 사는 곳이에요. 도윤은 시계를 보고 난처한 미소를 지었다. 벌써 이런 시간이네요. 어떻게 집에 가야 할지. 미화는 망설이다가 문득 말했다. 유자차라도 드시고 가세요. 몸도 좀 녹이시고. 그 말에 도윤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두 사람은 조용히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어둑한 골목, 싸늘한 바람, 그리고 말없이 가까워지는 두 사람의 발걸음.
무엇인가 조용히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 놓여 있었다. 다세대 주택의 가파른 계단을 천천히 오르는 동안 정미화는 자신의 손목에 닿아 있는 한도윤의 팔의 온기를 또렷이 느꼈다. 고작 몇 걸음일 뿐인데 그 몇 걸음이 이토록 낯설고 따뜻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계단을 오르던 도윤이 갑자기 멈춰서며 허리를 짚었다. 그의 얼굴이 살짝 찡그려졌다. 괜찮으세요? 미화는 순간적으로 그를 부축하며 묻고 도윤은 민망한 듯 웃어 보였다. 계단이 꽤 가파르네요. 제가 폐를 끼쳤죠? 미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천천히 올라가면 돼요. 그녀의 손길이 그의 팔을 감싸쥐었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시 걸음을 옮겼다. 벽에 기대듯 오르는 도윤의 숨소리가 가까이 들렸다. 그 조용한 숨결이 희미한 어둠 속에서 미화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았다. 3층에 도착해 낡은 철문을 열자 좁은 원룸 특유의 따뜻한 공기가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미화는 부끄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좁고 허름해요. 그래도 겨울엔 따뜻하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방 한쪽에 놓인 작은 경기 난로가 공간을 은근한 온기로 채우고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 작은 식탁 위에 놓인 액자 하나에 시선이 머물렀다. 가족 사진이네요? 미화는 잠시 멈칫했다. 액자 속에는 오래전 결혼식 때 찍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혼하기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보면 조금 웃기죠. 도윤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행복해 보이세요. 그 말에 미화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땐 그런 줄 알았죠. 지금 생각하면 서로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작은 주전제 유자차를 준비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향긋한 유자의 냄새가 좁은 방 안가득 퍼졌다. 도윤은 조용히 식탁에 앉아 기다렸다. 주전자의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이 참 오래된 풍경처럼 느껴졌다. 유자차 2잔이 식탁 위에 놓였다. 도윤도 지갑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어 보여주었다. 젊은 시절, 웃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 그 여인은 분명 그의 아내였다. 참 예쁘시네요. 미화가 말했다. 밝은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훨씬. 도윤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배어 있었다. 아직도 가끔 더 일찍 병원에 데려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나요. 그의 말에 미화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상실의 무게와 그리움, 그리고 미안함,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저도요. 미화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혼자 아플 때 독감으로 열이 펄펄 끓었는데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견뎠던 기억이 나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같은 고독, 같은 상처, 뜨거운 유자차를 조금씩 마시며 그들은 서서히 마음의 거리를 좁혀갔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작게 들려왔고 난로의 붉은 불빛이 벽에 흔들리는 두 사람의 그림자를 만들었다. 미화는 이불장으로 가서 이불 2채를 꺼냈다. 원래라면 당연히 각각 깔아야 했지만 손길이 머뭇거렸다. 잠시 망설임 끝에 그녀는 하나는 접어 벽에 기대 놓았다. 우린 각자 힘든 시간을 오래 견뎌왔잖아요. 미화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오늘만은 서로 솔직해질까요?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에는 조심스러운 믿음이 담겨 있었다. 아주 오래된, 그러나 잊지 못한 따뜻함을 다시금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누웠다. 도윤도 함께 누웠다. 방 안은 고요했다. 난로의 붉은 불빛, 시계 초침 소리,
서로의 조심스러운 숨소리만이 작은 공간에 퍼져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도윤의 손끝이 조심스럽게 미화의 손등에 닿았다. 미화도 그 손을 포개어 감쌌다. 말없이 아주 부드럽게 오래도록 잊고 지낸 천이 조용히 스며들었다. 벽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는 천천히 하나로 포개졌다. 고마워요. 도윤이 나직이 속삭였다. 저야말로요. 미화가 조용히 답했다. 창문 바깥에서는 새벽 바람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다. 몸이 따뜻해지니 마음도 풀어졌다.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사실에 어쩐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새벽은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은 채 천천히 서로에게 기대어 갔다. 무엇인가 달라지고 있었다. 되돌릴 수 없는 조용한 변화였다. 그때 희미하게 창문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다. 미화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 순간이 너무 낯설지만 잊고 싶지 않아요.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지만 정미화의 마음은 오랜만에 따뜻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나란히 걸어 미용실 앞에 도착했다. 셔터 앞에 멈춰선 미화는 손끝으로 철문에 맺힌 차가운 이슬을 가볍게 쓸어내렸다. 오랜 시간 혼자서 내리고 올리던 셔터였다. 하지만 오늘은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였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미화가 말했다. 한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조용한 새벽에 같이 걷는 게 이상하게 좋은데요. 미화는 가만히 웃으며 셔터를 잡았다. 도윤이 자연스럽게 옆에서 손을 보탰다. 둘이 함께 셔터를 천천히 올리는 소리는 시장 골목에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철문이 완전히 올라가고 아침 햇살이 간판에 스며들었다. 은진 미용실. 그런데 미화의 마음속에 작은 바람 하나가 조용히 일렁였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니 아직도 겨울의 차가운 냄새가 맴돌았다. 미화는 손목을 조심스레 돌렸다. 어제 봉사활동 때부터 욱신거리던 통증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녀가 얼굴을 찌푸리자 도윤은 재빨리 다가왔다. 손목 많이 아프세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미화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가만히 손을 맡겼다. 살짝 주물러주는 그의 손끝에서 오래 잊고 지냈던 돌봄의 감각이 전해졌다. 그런 다정함을 마지막으로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 기억조차 아득했다. 조금만요. 도윤이 말했다. 제가 예전에 장인어른 손목 자주 주물러 드렸거든요. 이렇게 하면 좀 풀리더라고요. 이젠 제가 그렇게까지 늙었나 봐요. 미화가 웃으며 농담을 건넸다. 아니에요. 누구라도 손이 아플 수 있죠. 짧은 대화 속에서도 둘의 표정은 점점 부드러워졌다. 도윤은 천천히 손목을 놓고 빗과 가위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머리 좀 정리해 드릴까요? 어제 손이 아프셨던 것 같아서. 미화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까요? 손질해 본 적은 있으세요? 가끔 어머님 댁에서 도와드리곤 했어요. 둘은 미용실 의자 앞에 나란히 섰다. 도윤은 살며시 미화의 머리를 빗어주기 시작했다. 빗살이 머리카락을 스치는 감촉은 묘하게 편안했다. 조용한 실내의 빗질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잔잔히 흘렀다. 앞으로는 여기 둘이 지킬까요? 도윤이 갑작스럽게 말했다. 미화는 멈춰서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뜻밖의 제안에 가슴이 울렁거렸다. 둘이서요? 네. 철거되기 전에라도 이렇게 함께 지키면 어떨까요? 이동식 가게도 생각해보고요. 미화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가게를 혼자 지켜온 시간들. 매일 셔터를 내리고 올리며 느꼈던 쓸쓸함이 떠올랐다. 그런데 이제는 함께
손잡고 가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생긴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들었다. 그러나 도윤의 손이 살며시 그 손 위에 포개졌다. 두 사람의 손이 가위를 함께 쥔 채 멈춰 있었다. 마치 서약이라도 하듯 조용하고 다정하게. 정말 그래도 될까요? 미화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도윤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혼자가 아니잖아요. 짧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울컥했다. 오랜 시간 묶여있던 외로움과 두려움이 그 순간 조금씩 풀어졌다. 두 사람의 손은 그대로 포개진 채 시간이 잠시 멈춘 듯했다. 점심 무렵 도윤은 작은 나무 간판을 들고 돌아왔다. 자신이 직접 써온 글씨였다. 붓글씨처럼 투박했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간판엔 소담 이발관 네 글자가 적혀 있었다. 미화는 눈을 가늘게 뜨며 간판을 바라보았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 울컥 올라왔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녀에겐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평범한 가게 이름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그녀의 삶도 다시 시작되는 듯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간판을 걸었고 미화는 그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둘의 그림자가 시장 골목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해가 기울어가는 오후, 문을 닫기 전 마지막 손님이 가게를 나섰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으로 석양을 바라보았다. 미화는 가만히 속삭였다.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밤 시장 골목에는 조용히 어둠이 내려앉았다. 소담 이발관의 작은 간판은 거리의 불빛에 은은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에도 새로운 불빛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창문 너머, 먼 곳에서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왔다. 미화는 천천히 창을 닫으며 가만히 중얼거렸다. 내일도 함께였으면 좋겠네요. 막걸리 한 잔과 어묵 국물이 스며들었던 그 순간, 그녀는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감정을 다시 깨우고 있었다. 그날 이후, 매일 저녁 미용실 문 앞을 열어두고 혹시라도 그가 올까 기대하는 마음이 자꾸만 커졌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한도윤은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며칠 전에 그 설레는 손길과 눈빛이 생생한데 현실은 조용히 반복되는 일상뿐이었다. 다정 미용실에서 홀로 도구를 정리하며 미화는 무심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낯선 두근거림이 아직도 가슴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설 연휴가 가까워지던 어느 오후, 시장 골목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다. 정미화는 작은 천막 아래 임시로 마련된 경로잔치 봉사 현장에 참여했다.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그녀는 어르신들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손질하며 마음속의 허전함을 잠시 잊었다. 그러던 중 멀리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바로 그가 있었다. 한도윤이 봉사자 조끼를 입고 접이식 의자 몇 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미화 씨 도윤은 놀란 듯 그리고 반가운 목소리로 불렀다. 도윤 씨, 여기서 뵙다니. 미화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답했다. 두 사람은 잠시 서서 어색하게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도윤이 몸을 숙여 바닥에 떨어진 의자 부품을 주우려다 또 한 번 손이 겹쳤다.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두 사람을 감쌌다. 주변 어르신들이 웃음 섞인 말을 건넸다. 저 둘 봐라, 참 잘 어울리네. 그 말에 미화는 얼굴이 붉어졌고 도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을 얼른 뗐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금세 찡그려졌다. 허리를 움켜잡고 신음하는 도윤에게 미화는 다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픈 데 있나요? 아,
의자를 들다가 허리를 좀 삐끗했나 봐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미화는 가방에서 파스 한 장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그의 셔츠 위에 붙여주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그의 청화, 숨결이 또다시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조금만 천천히 움직이세요. 미화가 말했다. 고마워요. 미화 씨. 도윤의 목소리는 고마움과 부드러움이 섞여 있었다. 봉사가 끝나갈 무렵 둘은 시장 한켠의 포장마차로 향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과 함께 따뜻한 막걸리가 곁들여졌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조용히 국물을 마시며 지난 일주일간 쌓인 마음을 조금씩 열었다. 그날 밤 이후로 계속 미화 씨 생각이 났어요. 도윤이 솔직하게 고백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그랬어요. 미화가 조용히 답했다. 계속 생각났어요. 이게 무슨 감정인지 오래 고민했죠. 그들의 대화는 한없이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손끝이 맞닿을 때마다 전해지는 따뜻함과 말없이 나누는 눈빛이 두 사람을 더욱 가까이 이끌었다. 시간이 흐르고 포장마차를 나서며 골목길을 걸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어느새 따뜻해져 있었다. 어깨가 스칠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미화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골목 끝에서 미화의 집이 보였다. 낡은 다세대 주택. 그곳은 그녀가 오랫동안 살아온 공간이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미화가 말했다. 도윤은 시계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벌써 이 시간이네요. 막차도 끊겼을 텐데 어떻게 돌아가실 거예요? 유자차라도 마시고 가세요. 몸도 좀 녹이고 미화가 권했다. 도윤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좁은 계단을 함께 조심스레 올라갔다. 도윤이 허리를 짚으며 잠시 멈춰 섰고 미화는 팔을 내밀어 그를 부축했다. 따뜻한 천이 팔을 타고 전해져 왔다. 그렇게 천천히 3층 원룸에 도착했다. 방 안은 낡고 좁았지만 난로가 켜져 있어 금세 따뜻해졌다. 미화는 유자차를 준비하며 도윤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주변을 살폈다. 두 사람은 그윽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지난날의 상처와 외로움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새벽 2시를 가리키는 벽시계 소리가 조용히 방 안을 채웠다. 난로 불빛이 부드럽게 두 사람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미화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어 도윤의 손을 감쌌다. 두 손이 맞닿은 순간 오래도록 묵혀두었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듯했다. 바깥에서는 새벽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지만 방 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긴 겨울밤,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보냈다. 새벽 공기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은진 미용실 안은 온기가 가득했다. 정미화는 손목을 조심스레 돌리며 어제 봉사활동 후부터 이어진 욱신거림을 다시 한번 느꼈다. 무심코 그를 떠올리던 중 한도윤이 다가와 조심스레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손목 많이 아프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미화는 잠시 멈칫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묘하게 마음을 녹였다. 오랜 시간 외롭게 살아온 자신에게도 이렇게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했음을 새삼 깨달았다. 잠깐만 손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미화가 부드럽게 부탁했다. 도윤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움직였다. 긴장했던 미화의 몸이 점차 풀리며 두 사람 사이에 부드러운 침묵이 흘렀다. 빗자루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시장의 소음도 이 순간만큼은 모두 잊힌 듯 했다. 그는 머리를 빗으며 살며시 물었다. 앞으로 여기서 함께 일하는 건 어떨까요? 미화는 놀란 듯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둘이서요.
네, 철거 전이라도 함께 미용실을 지켜가면 좋겠어요. 그 말에 미화의 마음 깊은 곳에서 희미한 빛이 번졌다. 손에 쥔 가위가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의 손길이 서로 겹쳐진 순간 마치 오랜 약속을 맺은 듯했다. 이윽고 도유는 작은 나무 간판을 들고 와 직접 쓴 소담 이발관 글씨를 보여주었다.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글씨에 미화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함께 새 간판을 달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골목에 길게 드리워졌다. 해질 무렵 손님들이 떠난 가게 안에서 둘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미화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참 특별한 하루였어요. 도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나누는 눈빛에 오래 묵은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밤이 깊어가고 시장 골목에 조용한 어둠이 내렸다. 소담 이발관의 작은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이며 두 사람의 마음에도 새로운 불씨가 자라났다. 창문 바깥에서 한 줄기 바람이 불어오고 미화는 천천히 창을 닫으며 속삭였다. 내일도 함께였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온 사랑 이야기는 그 자체로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젊음과 열정을 사랑의 전부라 생각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찾아오는 사랑은 또 다른 깊이와 의미를 품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정미화 씨와 한도윤 씨의 이야기는 그런 사랑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조용히 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 몸은 서서히 변하고 마음도 어딘가 고요해지지만 그 속에서 소중한 인연과 진심 어린 손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몸은 말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때로는 손목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해도 괜찮다며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작은 통증과 피로는 우리 삶의 균형을 지키는 소중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느끼고 존중하는 일, 바로 부드러운 자기 돌봄의 시작입니다. 정미화 씨처럼 자신에게도 조금은 관대해지고 한도윤 씨처럼 서로의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는 따뜻한 태도가 모여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크고 화려한 극적 사건 없이도 하루하루 쌓여가는 작고 소중한 순간들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잊곤 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서로의 손을 잡는 조용한 손길,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느껴지는 믿음과 위로. 그런 것들이 모여 사람의 마음을 살찌우고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사랑은 거창한 약속이나 화려한 이벤트가 아닌 그렇게 소소한 일상에서 자라납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천천히 잠식합니다. 하지만 정미화 씨와 한도윤 씨가 보여준 것처럼 누군가의 작은 손길과 관심은 오랜 외로움의 따뜻한 빛을 비춰줍니다. 함께하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얼마나 위대한 변화를 만드는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살지만 그 순간들은 곧 삶의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가족이나 이웃 혹은 스쳐 지나가는 이웃의 작은 관심도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격렬한 열정보다는 느리고 깊은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상처를 이해하고 아픔을 나누며 서로를 살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결국 자신에게도 온전한 사랑과 돌봄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해지려면 각자가 몸과 마음의 신회에 더욱 민감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로한 부모님이나 이웃이 평소와 다르게 몸을 자주 움츠리고 식사량이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그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고독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도 소중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억누르지 말고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돌봄을 허락하세요. 작은 불편함에도 귀를 기울이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내는 것이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스스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삶의 마지막 장에서도 사랑과 치유는 멈추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조용한 따뜻한 손길이 또 다른 이의 어둡고 긴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삶은 늘 변화하며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결국 인생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순간들로 채워집니다. 그 순간들은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작고 평범한 일상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랑은 그렇게 일상 속에서 자라나며 오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가장 깊은 사랑은 침묵 속에서도 느껴지는 손길과 조용한 눈빛에서 피어난다. 이 이야기가 전해주듯 말없이 다가오는 따뜻함을 우리는 소중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작은 불빛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따뜻하게 다가왔다면 부드럽게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가볍게 일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이야기를 만든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는 그날까지 조용하지만 진실한 사랑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고 따뜻하기를 기원합니다.